오늘의 오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마감 브리핑은 일단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가 하락했고 코스닥 자체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코스닥은 간신히 상승해서 마감한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코스피는 4.58% 장중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걸리면서 엄청나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그 샌디스크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샌디스크랑 그 웨스턴 디지털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제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이던스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을 못 미쳤다고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가이던스 중앙값 기준 12% 낮아지면서 이제 매출 성장률도 축소될 전망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거 아닌가? 성장하는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그 우려 섞인 모습에 시간외에서 엄청나게 매물을 쏟아냈고, 그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었던 모습이죠.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코스피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코스피 대형주 삼성, 하이닉스, SK 스퀘어 이 3대장, 이 반도체 3대장, 스퀘어는 하이닉스랑 같이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조금 선방했는데 그동안 오른 게 없기 때문이에요. 현대차는 그동안 약한 모습 그대로, 별로 오른 것도 없어서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덜 빠진 것 같아 보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삼성전기, 지난주 상한가 기록했던 삼성전기도 오늘 9% 넘게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도 LS 일렉트릭, 이제 HDD, 현대 일렉트릭, 그러니까 이런 전력기기 이쪽도 엄청나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어쨌든 지수 영향이 아주 컸을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는 처음부터 계속 하락했고, 다만 코스닥은 변동성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간신히 상승 마감을 했다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그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일단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코스피는 그동안 오른 게 많죠. 그리고 코스닥은 오른 게 없어요. 그동안 50%, 지수가 5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그 지난주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이 매물 때문에 그 영향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그동안 이 고점 1229, 그러니까 1200 넘던 수준에서 700까지 떨어졌으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참작되어서 빠르게 반등이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거래 자체는 크게 증가한 게 아니에요. 거래는 코스닥을 계속 그 이탈률이 이제 줄어들었을 뿐이지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몰려서 오른 건 아니다. 단지 이제 적은 금액만으로도 올릴 수 있는 그 정도로 가벼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반기는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조금 더 재밌는 시장이 될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근 요 며칠 동안은 맞았죠. 하지만 이게 앞으로 계속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거겠지만, 어쨌든 코스닥은 리밸런싱,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그 상장을 위한 상장 요건을 맞춰야 돼요. 상장 요건이 안 맞으면은 이제 200억, 내년부터는 이제 300억으로 늘어날 거고요, 시가총액이. 그리고 이제 그 1000원 미만은 다 죽을 거예요. 그 나스닥 상장 요건이 1달러였나요? 그 1달러 그거하고 맞추려고 1000원 미만을 없애버리는 그런 수를 둔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 1월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코스닥 저평가된, 아니면은 가격이 너무 현저히 낮은 기업들, 그런 애들, 그리고 이제 또 내년부터 퇴출되면은 악성 기업들 있잖아요. 맨날 그 주주 돈으로 유상증자하고 유증 때리고 막 이런 것들, 전환사채 발행하고 이런 걸로 간신히 연명하는 악성 기업들이 다 퇴출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가총액,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적어지면은 유동성이 한정적이라는 상황에서 적은 기업들, 예를 들면은 한 1000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1000개에서 500개 기업, 물론 그 정도까지 줄어들진 않을 건데, 예를
들면은 그렇게 줄어든다. 그럼 500개 기업이 수혜를 받으니까 주가는 더 펌핑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에 기다려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스닥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딱히 뭐 할 게 없어요. 이미 오전 브리핑에 웬만한 그 브리핑은 다 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종목 브리핑을 길게 할 건데, 오늘의 종목은 KINX라는 기업이에요. 국내 최대 클라우드 연결 플랫폼 클라우드 허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얘네들이 엄청나게 괜찮거든요. 검색은 KINX 한글로 검색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거래량도 짱짱하게 들어오고 난 이후로 우상향 추세, 상승 채널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장기 상승 채널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 상태도 엄청나게 양호해요. 지금 주가가 12만원이죠. 역대 최대 찍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매출액 역시 똑같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역시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는 기업이고요. 제가 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이제 89억, 최근 20년 이후에 89억을 찍은 적이 없죠. 지금 매출이 계속해서 우상향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순이익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영업이익은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얼마나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니까 영업이익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얘네들이 왜 좋냐면은 국내 최대의 클라우드 연계 플랫폼이라는 클라우드 허브를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가비아, 그러니까 가비아가 모회사인데, 맥쿼리 자산운용그룹이랑 가비아 모회사가 이제 안산에다가 40MW짜리 규모의 IDC,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게 올해 3월이죠. 그리고 이게 최종 목표가 이게 아니에요. 이제 최종 목표 자체는 지금 향후 4에서 6년간 앞으로 한 2030년 전후까지 이제 그 약 6천억 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40MW짜리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제 나중에 최종 프로젝트 목표는 누적 용량 100MW짜리를 짓는 게 목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기가와트로 따지니까 미국에 비하면 적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100MW짜리도 데이터 센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규모도 짓기가 힘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 둘 이제 100메가까지 차근차근 진행될수록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여기 KINX 역시 가비아의 자회사인 KIN 역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가 역시 상승하겠죠. 이러한 라인이 우상향 라인이 그려지는 이유는 재무, 실적 바탕이에요. 실적 플러스 이제 그 차트적 관점인데, 이슈가 있어야죠. 이슈가 있고, 그리고 성장 모멘텀, 이런 것들이 다 받침이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상승 추세가 나오는 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코스닥 기업 중에서도 자산이 괜찮고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유망한 이제 승강제를 도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탑 티어에 들어갈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생각하는 게 KINX라는 기업이라서 지금 이거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GNC 에너지하고 328억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가스터빈 발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계약 기간 29년까지죠. 그러니까 이제 2030년 전후로 해갖고 차근차근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 클라우드 허브를 넣던 이런 것들이 다 그 KINX의 그 매출로 잡힐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그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대우건설이랑도 협력하고 MOU를 체결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그 국내 탑티어 기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들이 다 있는 기업들이 점차 이제 주목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AI 그 컴퓨팅이 증가되면 GPU 서버가 증가하고요. 그러면 데이터 그 센터까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면은
이제 그 KINX의 매출 역시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KINX가 클라우드하고 클라우드 간에 그 연결을 해주는, 그리고 그 연결을 해주는 허브, 이제 이러한 그 클라우드 허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하고 이러한 클라우드를 연결해주는 이 연결 허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국내에서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KINX의 그 매출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깊게 보시면은 무척 좋고, 그리고 대우건설, GNC에너지 외에도 맥쿼리 자산운용, 이게 올해에만 나온 이슈고 내년에 27년부터는 더 큰 프로젝트들이 많아질 수 있겠죠. 왜냐면은 데이터 센터를 더 크게 지어야 하기 때문이죠.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네이버도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했고 이미 지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더 지어야 할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어차피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보고 있어요. AI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미국, 중국 모두 그 패권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이 패권이 새로운 그 산업 패권이라서 이 부분에서 밀리면은 두 번 다시 1등으로 올라서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1900년대는 미국이 패권을 쥐었다면 이제 2000년부터는 중국이 이제 빠르게 2010년도까지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을 했죠. 그리고 20년도까지는 그 성장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전 세계 수출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중국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중국이 1900년도까지는 중국이 막 못 살았지만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세계 넘버 2가 됐잖아요. GDP 규모로. 그러니까 이제 2000년이 중국의 시대인데 이 시대를 유지하려면은 AI 패권이 꼭 중요해요. 그래서 이 패권 전쟁에서 중국도 밀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돈을 쓰고 있는 거죠. 미국은 절대 밀리면 안 되겠죠. 만약에 미국이 벌려놓은 게 많은데 한번 지게 된다, 그럼 달러 패권까지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이 넘어가면은 미국은 산업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돈도 있지만 이제 그 전 세계 풀어놓은 돈 자체가 많은데 이제는 그 돈들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패권을 한번 뺏기면, 그러면 위안화가 새로운 패권으로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달러의 수요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벌려놓은 거에 비해서 이제 부채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미국은 전 세계가 부채를 같이 감당하고 있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국채를 발행했는데 국채를 누가 사줘요? 일본, 중국, 원래는 러시아도 있었지만 러시아는 이제 못하죠. 동결됐으니까.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한국, 일본 막 이런데 그 아시아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달러를 사려고 혈안이 되었잖아요. 왜냐하면 달러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패권에서 밀린다? 그럼 위안화가 뜬다? 그러면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인식이 박히는 순간 이제는 이 돈의 패권에서까지 밀리게 될 겁니다. 돈의 패권에서 밀리면 미국은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채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조업으로 바뀌기에도 지금 인건비가 높죠, 미국은. 그래서 지금 이 국채도 감당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미국이랑 중국은 이 AI 산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한 거고, 여기에 한국까지 끼는 거죠. 한국은 반도체만이 강자가 아니에요. 반도체가 물론 지금 1티어이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AI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반도체를 공급받아서 AI를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세 번째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AI도 은근 투자한 규모에 비해서 성과도 엄청나게 좋다고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한국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3위로서는 뭐 각광은 못 받겠지만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니까 데이터 센터 IDC에 투자를 하면은 결국에는 IDC 규모가 커지면은 KINX 역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매출 성장이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 지금까지는 매출 성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추세는 상승 추세는 맞아요. 하지만 이게 폭발적으로 되려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28, 29
이때부터 아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죠. 27년에 계약이 아마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고 있고 지금 이미 대우건설이라든지 GS에너지라든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은 모두 KINX하고 연관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고 코스닥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내년에 승강제가 열리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주가는 저평가된 게 아닐까. 지금 우상향. 장기 추세로 보면 꾸준히 우상향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가팔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 코스닥 쪽으로 크게 안 들어왔지만 지금 KINX 자체를 좋게 보고 있는 기업들 혹은 개인들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스무스하게 들어왔죠. 이때 거래가 없을 때는 주가가 흘러내려요. 하지만 거래가 증가할 때는 주가 역시 강해지고요. 즉 이때도 비슷하죠. 흘러내렸다가 지금 최근 주목을 받으니까. 근데 이 주목받는 빈도가 늘어났다는 거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점차 KINX 쪽으로 자금을 쏟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 일자를 보시면은 금투에서 투시는 이미 3개월 기준으로 65억, 그러니까 이미 많이 사놓은 게 있고요. 한 번 들어올 때마다 수억 원씩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고, 금융투자에서는 조금씩 알게 모르게 스물스물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역시 3개월 기준으로는 플러스인 상황인 것을 볼 수 있고, 전체적인 수급 역시 괜찮고, 최근에 거래량 짧게 보면은 지금 하락세에서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대량의 거래가 3번이나 발생을 하고 지금 거래의 파동이 점차 커지고 있죠. 이거 박스를 뚫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마 14만원 넘길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갖고 가도 되고 아니면 단기 박스권 돌파 하나, 둘, 셋 이 돌파, 상승, 삼각, 수렴,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재무적 분석으로 또 괜찮은 기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KINX였고요. 오늘 브리핑은 일단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에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서, 왜냐면 오전에 있던 악재들이 다 똑같아요. 왜? 반도체에 대한 가이던스가 부족했다 라는데, 근데 가이던스가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성장률은 무한정 상승하진 않아요. 상승했다가 꺾인 듯 하다가 다시 반등할 때도 있고 아니면 상승하다가 꺾여서 사그라들 때도 있는데, 일단 AI 산업이 죽지 않는 한은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단기 변동성은 지수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에 돈이 없다.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갈지를 미리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움직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봤을 때 KINX라는 종목이 괜찮다. 미래를 위해서 이쪽이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